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란 전쟁 중심으로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린벨의 네이비실 같은 이 티어2급 특수부대 정말 엄청난 규모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2개 원정대는 이미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육군 특수부대까지 대규모로 간다. 도대체 타겟이 뭐길래? 그래서 어떤 부대가 어느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 또 그 부대들의 타겟, 제가 지난 주말에 심층 분석해드렸지만 또 추가해서 어떤 목표를 노리고 이렇게 많은 부대들이 움직일까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친중 스타일의 대만 국민당 정리원 주석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원 주석은 4월 7일 중국에 가서 상하이 등에 이렇게 쭉 한번 돌고, 그리고 4월 10일 시진핑과 10년 만에 국공회담이 성사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정리원이에요. 1969년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친중 인사고, 그래서 중국 가서 시진핑을 알현하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대만 우파 인사들의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네. 혁명 열사랑에 가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나 똑같아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러시아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쿠바 입항 차단하는 거 그거 안 했다. 쿠바를 봉쇄하겠다고 해놓고 러시아가 군함 가지고 오니까 차단을 안 하더라. 그래서 트럼프는 친러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73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월요일 입항한다 라는 건데요. 지금 유조선 아직은 입항을 안 했는데 거의 쿠바 코앞에 있습니다. 영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차단당하지 않고 바로 간 거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 아니냐, 또 친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저 같은 사람들 이런 희망과 그런 거를 대입하면 그냥 러시아든 뭐든 그냥 다 차단해버리고 그냥 납포해버리고 이런 거를 좀 바라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하는 그런 생각도 있나 봅니다. 베네수엘라 신임 국방장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임시 대통령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내 모든 정치 구호 폐지를 지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념 비중을 줄이고 안보 세부 사항을 재검토한다. 신임 곤잘레스 로페즈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의 첫 번째 변화인데, 군제도 개혁의 핵심 요소는 정치 구호 감소, 제도성 강화, 작전상 예외 감소이며 군 정상화가 더욱 또렷해지고 있다. 이게 뭐냐? 북한으로 치면 혁명 수뇌부를 총폭탄으로 사수하자, 당 중앙의 명령을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천리마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없앤다. 그래서 차베스는 살아있다, 마두로가 어쩌고 이런 거 군내에서는 다 이제 없앤다 라는 건데, 그렇게 그런 구호를 없애는 것이 정상 군대가 돼가는 거죠. 이제 국가가 정상화 돼가는 이제 시발점에 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란 협상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란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협상하다가도 바로 뒤통수 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협상 잘 하다가도 때릴 일 있으면 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주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제 분석해드린 대로 페제시키안 대통령 측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행정권을 다 빼앗기고 혁명수비대가 지금 다 가져간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협상 아무리 하면 해?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혁명수비대 수뇌부 거기를 때려서 없애서 협상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게끔 자연적으로 힘이 가게끔 해주는 그런 조치해야 된다. 그러면 때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미사일 쏘고 장거리 자폭 드론 쏘고 한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미사일 투발이 감소되는 그 감소 추세는 둔화되어서 이제 어느 순간 보합세다. 그래서 꾸준하게 몇 발씩 날아오고, 이 장거리 자폭 드론 감소세는 꾸준하게 유지되어서 계속 감소가
제법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도표로 한 달간의 그 투발 상황을 보니까 탄도미사일 2월 28일 첫날 350발 쏘고, 둘째 날 175발 쏘고, 셋째 날 120발 쏘고, 여기까지가 이제 100발 넘은 거예요. 3월 3일 날 50발로 뚝 떨어지고 뚝뚝뚝뚝 떨어졌다가 다시 3월 16일쯤에 45발, 그 다음날 65발, 55발, 48발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져서 지금은 뭐 15발, 12발, 10발, 16발, 20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합세다. 그러니까 왕창 줄어서 보합세다. 드론은 첫날 294발, 그 다음날 541발, 셋째 날 200발, 뭐 이러다가 134발, 뭐 또 3월 15일 날 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부품 계속 받고 해서 계속 생산해서 3월 15일까지도 122, 146, 180, 240, 210, 195, 125, 90, 115, 140 가다가 여기서부터 쭉 떨어져요. 85, 92, 76, 42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니까 드론은 아직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데, 네, 계속 폭격하고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래도 탄도미사일 여기 아직도 수십 발 있죠.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이 대부분 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겁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거리가 짧으니까 어디 쏘겠습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UAE, 카타르, 그리고 옆에 있는 쿠웨이트 이런 데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산유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이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 쏘고,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 쏘는데 발수가 몇 발 없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높은 고도에서 공중 폭발시켜서 자탄 공격을 하는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요즘 여객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E3 조기 경보기도 그냥 뭐 정말 제대로 두들겨 맞아버렸죠. 미국 군용 항공기가 그렇게 제대로 부서진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참 여격이 안 되는 자탄 공격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의회는 2026 예산안 62대 55로 최종 가결시켰다고 합니다. 정부 붕괴를 막고 사상 최대 예산을 통과시켰다라는 건데, 전쟁을 하니까 전쟁 예산 통과시켜야죠. 그래서 크네셋 국회죠. 최종 투표에서 26년 국가 예산안을 승인해 조기 총선을 피했다.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3월 31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가 자동 해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선거 다시 해야 되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선거 다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한 번 하고 평생 갔으면 좋겠는데 4년에 한 번 선거하니까 한 3년은 아주 잘 있다가 마지막 한 1년은 또 바싹 엎드리고 마지막 한 6개월은 인사 90도로 하고 어떤 사람 100도씩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여기 예산안 통과 안 시키면 자기네들 그 하기 싫은 선거 또 해야 되니까 마음을 맞춰서 통과를 시켰다. 그런데 통과하는 데는 또 행정부에서 또 여권에서 이제 여기 연정이니까 이 하레디, 그러니까 유대교 그 경전 공부한 사람들이죠. 그 하레디에 대한 지원 예산을 아주 많이 대폭 증액시켜주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원리주의자들의 표를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동부 전선에서 리타니 강에 도달했습니다. 이 리타니 강이 바로 유엔 안보리가 정해준 헤즈볼라의 남방 한계선이죠. 그러나 헤즈볼라는 그 남방 한계선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밑으로 내려서 국경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걸 리타니 강 이북으로 밀어 올리는 작업이 이번 레바논 침공의 이스라엘 작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동부 전선에서는 리타니 강에 이미 도달했다. 그래서 교전이 격화되며 해당 지역의 UNFIL,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여러 부대가 있는데, 우리나라 동명부대도 있는데 거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 UNFIL 이 부대에 로켓탄 한 발이 날아와서 거기 유엔 평화유지군 장병 한 명이 죽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타니강 이 동부 지역, 여기는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바로 진격해서 여기 딱 갖다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남쪽에서 쭉 올라갈 어떤 모양새인데 여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여기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많다. 그리고 여기는 인구 밀도가 좀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 인구 밀도가 좀 낮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진격이 좀 더디고, 여기는 이만큼 쑥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차단해가지고 이제 포위 선멸하는 뭐 그런 작전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동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월 26일
미국의 E3 조기 경보기 피격은 러시아의 정보 제공 때문이다. 우리가 지켜봤는데 러시아가 3월 20일에서 3월 25일까지 세 차례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 상공을 러시아 위성이 지나갔다. 그래서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그 좌표를 이란에 알려줬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비행기 있는 장소에다가 딱 떨어뜨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뭐냐? 우크라이나의 일부 회사, 내가 회사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그 회사가 최소 10개소 이상이 해외 미승인 요격 드론을 공장 운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일부 회사가 다른 나라에다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요격 드론 있죠. 스팅 같은 거 한 300만 원짜리 그 요격 드론을 해외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주시 중인데 어떻게 주시하냐? 니들 이익 될 줄 알고 가서 그런 짓을 하는데 이익 못 볼 거야 라고 지금 압박을 주는데 젤렌스키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중동 국가들이 쿠웨이트, 또 카타르, UAE, 바레인 뭐 이런 나라들이 어려울 때 자기네들이 그냥 화끈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이미지 좋게 갈 수 있었는데, 그거 찔끔 그냥 맛만 보여주고 패트리어트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러면 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하고만 교섭했겠습니까? 아니 드론 생산하는 회사들이 우크라이나 많으니까 거기 기술자들 보내서 여기서 좀 생산하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패트리어트 탄을 주겠습니까? 안 주죠. 그래서 이미지만 나빠졌다. 그래서 판단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24시간 동안 147회의 교전을 했고 러시아군 사상자는 870명, 러시아포 48문 격파, 차량 183대 파괴를 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지상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에 대규모 특수부대 전력이 전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란 핵물질 탈취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 점령 작전 관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짜 표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주 중동 배치 보도가 나온 제82 공수사단 병력 외에도 대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했으며 중동에 배치된 특수전 부대 전력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이스라엘 와이넷 등이 현지 시각 3월 3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3월 넷째 주까지 제82 공수사단 병력 2천여 명을 중동 지역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는 해당 부대가 공수보병여단 편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 개 공수보병여단을 통째로 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지상군 증강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미 배치된 병력과 별개로 최대 1만여 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번 군사작전은 수일 내로 끝나는 단기 작전이 아니라 몇 주 이상이 소요되는 작전으로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82 공수사단 병력 외에 티어2 특수부대도 수백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3 특수작전당, 일명 그린베레가 중동 지역에 대거 전진 배치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제2 해군 특전당, 일명 네비실과 육군 75 레인저 연대 수백 명이 미국과 유럽에서 중동 여러 전진기지로 이동 배치됐습니다. 미국에는 합동특수전사령부 직할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티어1으로 분류되는 델타포스와 데브그루 24STS와 각군 특수전사령부에서 통제하는 정예 특수부대 티어2로 분류되는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75 레인저 연대 등의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는데요. 티어2급 특수부대가 이처럼 대규모로 배치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소속 특수전 헬기들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전진 배치됐는데요. 미국은 이보다 더 많은 특수전 전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러한 작전에 투입될 특수부대 병력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들이 이란 주요 핵시설에 투입돼 440kg에 달하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이나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섬을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중동 전개가 식별된 전력 가운데는 우라늄 회수가 가능한 제48 화학여단 병력이 없고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섬은 해병대만으로도 충분해서 이들 특수부대의 진짜 주요 임무는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서 이란 측 협력 파트너와 함께 혁명수비대 강경파 인사들을 체포, 사살하고 안정적인 정권 교체를 돕는 것인데요.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미 특수부대 표적이 될 인사는 누구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미군 특수부대가 전개되고 있다. 또 전개했다라는 건데, 자, 특수부대는 아시다시피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개 팀을 이루죠. 그러면 지금 수백 명이면 이미 수십 개 팀이 전개되었고, 앞으로 뭐 수천 명이 여기까지 나오니까 수백 개 팀이 이란에 전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특수부대 전력들이 도대체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 특수부대가 중동에 파견됐다.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특수부대는 아직 구체적인 역할이 부여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폐쇄된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뉴욕타임스의 이야기는 호르무즈 해협 앞에 뭐 여러 섬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그거 440kg 수거하오는 거 뭐 이런 거 할 거 아닌가. 또 이런 거 받아 쓰는 우리 한국 언론들 많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또 어떤 부대가 갔으니까 이런 부대는 주로 이런 임무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미 지상군이 이란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이 폴리마켓에서 투표를 하고요. 지금 도박 배팅을 하고 있죠. 여기에 3월 말까지 간다. 6%. 뭐 3월 말 다 됐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6.3센트 투자하면 거의 한 15배인 93.9센트 주는 겁니다. 이거 그냥 돈 날리는 거죠. 4월 30일까지 72%. 네. 여기는 72센트 투자하면 29센트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월 달 중에 미군 지상군이 이란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 또 이게 중복 배팅도 되니까 그냥 4월 달 넘어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78%. 그래서 여기는 78센트 투자하면 23센트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4월 달 미군 지상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만큼이나 보는 것이고, 그냥 뭐 5월부터 아주 폭넓게 생각해서 12월 31일까지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 어쨌든 들어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대가 왔냐? 여기 그린벨에 있죠. 그린벨에 중에서도 제3특전단. 제3특전단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주로 작전하는 그린베레들입니다. 그리고 75 레인저 연대. 대표적인 티어2급 부대죠. 그리고 여기 페가수스 있는 이 마크가 바로 160 특수작전 항공단입니다. 이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완전히 초저공, 완전히 전술비행하면서 실어 날라줘야 되니까 그 부대. 그리고 네비실 82 공수사단 이런 부대가 가는데, 미국은 티어1이 있죠. 델타포스, 데브그루. 그리고 그 티어1이 직접 들어가서 뭔가 할 때 바로 그 예를 들어 건물이라면, 건물 안 어떤 방이라면 지하 2층에 타겟이 있다. 그럼 지하 2층에 들어가는 팀이 델타포스라면 그 건물의 1층, 뭐 2층, 그리고 건물 외곽 이런 것들을 지키고 제압하고 하는 게 티어2죠. 그러면 티어3는 그 건물로 들어오는 외곽, 각 어떤 스트리트, 도로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티어3죠. 그래서 그린베레, 레인저 이런 부대들이, 또 네비실 이런 부대들이 티어2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델타포스나 데브그루가 딱 그 방에 들어가서 체포하고 사살하고 제압할 때 그 건물 다른 층에서 또 건물 바깥에서 작전하는 팀이죠. 그리고 이제 티어3 역할을 하는 이런 82 공수사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팀들이 들어가서 도대체 타겟이 그렇게 많나?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 많은 팀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뭐 지금 언론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고농축 우라늄 440kg 그거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 아무리 특수부대더라도 이거 못 가지고 와요. 이건 특수물질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48 화학예단 병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48 화학예단 병력이 들어갔다는 징후가 없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그 48 화학예단이 있는 부대 쪽의 수송기 현황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고농수 우라늄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정권 교체해버리면 이런 거 바로 해결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해체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걸 직접 가서 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르그섬 이거 점령 시나리오. 하르그섬에 수많은 어떤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투가 벌어지면 다 박살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르그섬을 고스란히 가동되는 상태로 손에 넣기를 바라죠. 여기서 전투 벌어지면 그냥 폐허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르그섬에 물도 나지 않고 다 그냥 배를 통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봉쇄해버리면 된다. 저라면 저는 여기다 지상군 병력 집어넣지 않고 봉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부대라는 것은 팀별로 움직이지 이렇게 막 특수부대 수백 명, 야 들어가 니들 전투력 좋으니까 수백 명 들어가면 뭐 일반 보병 수천 명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겠지. 그런 전술을 안 해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수백 명, 수천 명 갔으니까 하르그섬 점령할 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임무하고는 안 맞다. 이 사람들은 10명씩, 5명씩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서 뭐 야 너는 5명이서 요거 탱크 점령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언론들은 막 하르그섬 특수부대가 얘기하죠. 82 공수사단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린베레, 75 레인저 이런 팀들이 이거 하기에는 좀 안 맞다. 성격이. 그래서 내가 미군이라면 그냥 봉쇄해버리겠다. 그래서 저절로 그냥 물 못 먹으면 3일만 지나면 그냥 뭐 항복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이 반다르 아바스 입구에 있는 이 큰 섬들 요거 점령하러 가는 거다. 왜? 여기서 나와가지고 뭐 민간 선박 위장해서 낚싯배 같은 거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검문해가지고 200만 달러씩 통행세 걷고 하니까 요거 점령하는 거다. 이건 해병대들이 하면 되죠. 해병대들의 임무가 도서 점령 아닙니까? 원래 해병대 고유 임무예요. 그리고 해병대가 지금 2개 MEU 해병 원정대 4,500명이나 지금 오고 있는데 그걸 특수부대가 한다?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특수부대가 이 수많은 팀들은 뭐 하냐?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협상을 하고 싶은데 혁명수비대가 반대를 하고 행정권을 찬탈해가고 이러니까 혁명수비대를 제거하는 역할.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군데군데 이 핵심 세력들이 다 있겠죠.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한경북도 다 도마다 군마다 혁명수비대 수뇌부들이 딱 해서 그 지역을 틀어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동시에 그냥 제거하는.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팀이 들어가서 동시에 전국으로 흩어져서 혁명수비대 지역 헤드까지 그냥 따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페제시키안 대통령 측으로 대변되는 이 협상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리고 그 협상파가 정권을 잡게 만들고 그 정권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그런 엄호 역할, 이런 걸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이란 전쟁의 최종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많은 지상군 병력이, 그것도 특수부대 병력이 지금 중동에 전개됐다. 그리고 또 더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기름값, 주식 완전 엉망이죠. 제가 봤을 때 5월까지도 이 전쟁이 끝나기 힘들지 않을까.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언제 전쟁 끝날까요? 5월까지도 힘들지 않을까. 왜? 4월 말쯤에 지상군 들어가면 그 한 달 만에 끝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해보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하고는 별개로 전쟁이 언제 끝나는가는 그렇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